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온 시스템 유상증자 관련해서요. 이 권리락일 제가 좀 강조를 계속 드려왔었는데 이 권리락일이 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날 왜 주가가 기준 주가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지 또 떨어져서 시작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있죠. 이 유상증자를 하게 됐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는 청약 참여 잘 안 합니다. 청약은 참여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새롭게 발행하는 할인해서 발행하는 신주의 이 권리, 청약할 수 있는 이 권리만 따로 취득을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은 모두 매도하고 이 권리만 취득해서 거래되는 날 이걸 매도해가지고 추가 수익을 챙길 거냐, 아니면은 이 권리까지도 취득 안 하고 권리락일 이전에 모든 주식 다 팔아버릴 거냐. 이때는 뭐 수익이 많이 났을 때니까 팔아버리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가지고 굉장히 저는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한온 시스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상증자 이벤트 다 끝나고 난 뒤에 업황 보고 다시 고민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 유증 이벤트 기간으로만 본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9월 24일 날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포트폴리오 편입을 시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 내용을 좀 이제 적어서 왔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썼냐면 이 권리락일이 처음에 제가 아무리 좀 쉽게 설명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권리락일 날 기준주가 바뀌었던 사례 중에 LS마린 솔루션 사례를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한온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제가 권리락일 기준주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차 발행 가격 계산하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유상증자 이벤트 기간에 제가 이런 계산들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쉽게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이 유상증자를 먼저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치킨집을 비유를 하겠습니다. 치킨집을 비유로 하는데 이 치킨집의 이름은 주식회사, 그리고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고요. 유증치킨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치킨.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총 10주 주식이 발행되어 있고 주당 가격은 2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이 기업의 시가총액, 유증치킨의 시가총액 그리고 가치는 2억 원이 되겠죠. 시장의 가치. 그런데 이 유증치킨이 이번에 10주에서 4주를 더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4주를 더 발행하면은 유상증자, 다시 말해서 유상, 돈을 대가로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는 바로 주식의 발행이죠. 주식의 발행이고 4주를 발행하고, 그리고 이게 무상이 아니다. 여러분들 무상증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대가로, 무상은 공짜로 한 주당 한 주씩 더 주는 이런 1대1 무상증자, 한 주당 뭐 3주를 더 주는, 에코프로 BM도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를 같이 하는 유무상증자를 했었죠. 그때 무상증자 비율이 1대3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무상증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유상증자, 다시 말해서 돈을 대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주당 1,500만 원으로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할인해서 발행하는 이유가 뭘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할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2,000원인데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고 시장 가격과 똑같은 2,000원으로 발행을 한대요. 그럼 이거 누가 참여할까요? 참여 안 하죠. 유상증자 청약의 참여 유인 효과를 위해서 할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15%에서 많게는 25%까지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제가 이 1,500만 원이라고 이제 예를 드는 거는 계산하기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1,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짜리 주식이 1,500만 원으로 할인해서 발행한대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존의 주주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한 주당 2천만 원씩 가지고 있었는데 1,500만 원짜리 주식을 새롭게 발행한대요. 그러면은 내 가치가 희석이 돼 버려요. 그래서 더 싼 주식,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 이 주식의 가격보다 더 싸게 발행하는 이 1,500만 원으로 발행하는 주식이 상장이 되게 되면은 나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좀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회사가 10주 발행을 하고 있었고 주당 2천만 원으로 이제 총 2억 원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주당 1,500만 원으로 4주를 더 발행하게 되면은 얼마인가요? 6천만 원이죠. 이 기업이 총 2억 원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6천만 원을 더하게 되니까 2억 6천만 원짜리 회사가 된 거죠. 그런데 주당 이 가치를 산정하려면은 14주로 나눠야 되겠죠. 이전에는 10주로 나누면 됐었는데 발행 주식 수가 10주였으니까, 그런데 14주가 된 겁니다. 4주를 더 발행했으니까. 그러면은 약 단가가 얼마인가요? 1,857만 원으로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들에게 새롭게 발행하는, 할인해서 발행하는 그 신주에 대해서 권리를 주게 됩니다. 너네들한테 먼저 1,5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줄게. 이거를 쿠폰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에게 새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쿠폰, 신주 인수권을 주기로 한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나? 제가 어떤 특정일까지만 주식을 보유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11월 13일입니다. 그 이전에 언제 사든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사던 중요하지 않고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11월 13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취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뭔가 문서로 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11월 13일 날 예를 들어서 이 가지고 있던 평가 금액이 400만 원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뭐 39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다음날 기준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돼 버리면서 내 가치가, 내 계좌 평가 금액이 달라져 있어요. 이러면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주 인수권을. 그래서 권리락일 11월 13일 전까지는 발행 주식 수 10주에다가 쿠폰이 함께 붙어 있었고, 권리락일이 지난다. 11월 13일 날 이 권리락일이 지나고 나면은 쿠폰이 빠진 주식만 거래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의 권리가 사라지는 날이 바로 권리락일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락일 날 기준 주가가 조정이 돼버려요.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대비해 가지고 기준이 되는 주가를 조정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쿠폰이 빠진 만큼 가격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락일날 주가만 조정이 되는데,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되고 내 계좌 평가 금액이 달라져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 신주인수권 증서가 우리는 챙겨놨으니까 이게 입고가 돼요. 입고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개념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상증자.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꽤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무상증자 공시 나오는 것도 권리락일날 굉장히 중요한 매매 이벤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를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대1 무상증자다. 한 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더 준다. 그래서 나는 한 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2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주 가지고 있었을 때 1만 원짜리 한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2주가 되면서 5천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주당. 그래서 1만 원짜리 한 주 가지고 있는 거랑 5천 원짜리 2주 가지고 있는 거랑 이렇게 바뀌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처럼 뭐 1대1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여기에 뭐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주당 신주 배정 비율이 1대 0.4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 주 가지고 있으면 0.4주, 10주 가지고 있으면은 4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수는 늘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는 조정이 된다. 그리고 조정이 된 부분만큼 내가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입고가 된다. 그래서 무상증자 했을 때도 주가 조정되는 이 권리라길래 엄청나게 혼동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혼란스러워하시고, 왜냐하면은 내가 1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주가가 5천 원으로 바뀌고 이게 한 주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몇 퍼센트인가요? 만 원짜리가 5천 원 됐습니다.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잡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5천 원짜리가 두 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가 더 늘어난다고. 근데 이게 시차가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 5천 원짜리 한 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입고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좀 겪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이 신주인수권 증서가 입고되고 내가 이걸 합쳐가지고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격을 저희가 좀 잘 파악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굉장히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실제로 권리락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준주가 빠지는 거, 권리락일 기준주가 빠지는 것도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준주가 하락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챙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권리 행사도 안 하는 거죠.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에 매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실질적으로 참여도 안 하고, 신주청약에 참여도 안 하고, 이때가 진짜 돈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의 가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할인해서 발행하는 가격. 그런데 주식의 숫자는 늘어나고 자본금이 늘어나는데 할인해서 발행하는 주식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단가를 조정한다. 그래서 기준 주가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몇 주가 상장되어 있고 몇 주가 새롭게 늘어나는지 이 비율 6억 7천만 주 정도 발행이 되어 있는데 3억 4천7백만 주 정도가 새롭게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된 발행가는 2,590원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와 2차 발행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확정 발행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되는 그 기간 있죠? 이때가 2차 발행가하고 확정 발행가하고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1차 발행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이 책정이 되고요. 제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난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늘어나는 주식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격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착시 효과도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상증자 했을 때 착시 효과 굉장히 크게 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대1 무상증자 하면은요, 이게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가 이 5만 원짜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상증자 모르시는 분들은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못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알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주식수 늘어나고 유통 물량 더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예전보다 낮아졌으니까 예전에 비싸가지고 못 샀던 사람들이 더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액면 분할하고 비슷하지만 또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해가지고 지금의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1대1 무상증자다라고 하면 100% 주식수가 늘어나는 건데, 지금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주당 배정 주식수가 이 0.4주 0.40964 점점점점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이 계산해 보면은 약 51%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은 착시 효과가 이 한원 시스템 케이스에서는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착시 효과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 때문에 못 모르고 들어오는 돈들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LS 마린 솔루션에서 어떤 기준으로 가격이 바뀌었는지 이걸 공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LS 마린 솔루션 유상증자 발표하고 권리락일이 언제였느냐? 바로 이때였습니다. 차트상에서도 나와 있죠. 권리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보면은 6월 27일 금요일이었었고요. 권리락일 날 기준 주가 바뀌는 거는 바로 전 영업일 6월 26일 날 공시로 나옵니다. 공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LS 마린 솔루션도 유상증자하고 요즘 비율도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리락일 이후에 이 수정 주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주가 보시는 거는 대체적으로 수정 주가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됐다라는 것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반영해가지고 기준 주가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공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수정되기 이전에 제가 체크를 해제했죠. 수정 주가 적용하지 않고 당시의 주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갑자기 바뀌었냐. 그래서 권리락일이 언제였죠? 6월 27일입니다. 6월 27일. 그리고 공시는 이렇게 권리락일 기준 주가 여기에 나와 있죠. LS 마린 솔루션 보통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기준가가 28,700원으로 바뀐다. 권리락 실시일은 6월 27일이다. 이날이 권리락일이었던 거예요. 한호시스템 같은 경우는 11월 13일이 권리락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1월 26일 날 그럼 주가가 얼마였는지, 종가가 얼마였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6월 26일 날 종가가 32,700원이었습니다. 32,700원이었는데 기준 주가가 28,700원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고 난 다음에 이 기업이 권리락일 날 주가가 급등을 해버려요.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아니 32,700원에서 31,550원이 됐는데 왜 등락률이 9.93%나 올라가죠? 기준 주가가 바뀌고 시가에서 상승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분이 9.93%나 되는데 32,700원에서 31,550원이 됐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바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의 숫자를 반영하고 여기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주가를 바꿨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주가가 바꿨으니 내가 당장의 계좌는 마이너스 손실로 볼 수는 있지만은 신주 인수권 증서가 입고가 된다. 그리고 그게 언제냐?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내용이죠. 오늘도 좀 계산을 좀 미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기간도 제가 일정도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일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이 12월 4일 이전에 한 2영업일 정도 전에 입고가 됐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권리락을 이해하시고, 이제 1차 발행가와 그 다음에 권리락일 기준주가 바뀌는 게 얼마나 착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착시 효과 같은 경우는 쉽게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0원짜리 주가가 갑자기 5,000원이 돼버렸다라고 하면은 이 눈먼 돈들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어떤 일이 또 발생하느냐, 이 11월 13일이 권리락일이죠. 11월 13일이 권리락일입니다. 그리고 11월 12일까지 매수한 사람, 이 매수한 사람 같은 경우는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챙길 수가 있어요. 매수하고 그 다음에 11월 13일 날 매도한다. 그래도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챙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주주명부에 올라가고 빠지고는 2영업일 걸린다. 2영업일. 그리고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1월 12일 날 예를 들어서 3만 원에 주식을 샀는데 이게 11월 13일 날 권리락일 날 27,000원이 된 거예요. 저 마이너스 손실 봤잖아요. 손실 당장에 이렇게 손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권리 나중에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맞춘 거죠. 그래서 권리락일 전 영업일까지만 매수를 하면 되는데
1차 발행가하고 현재 주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이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주인수권 증서 챙겨가지고 거래일 날 팔아버리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업황이 좋아져가지고 더 매수가 몰리는 경우들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황과 그 다음에 유증 이벤트 매매로 같이 봐야 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벤자민과 함께 이 한온 시스템 말고도 제가 찾아내는 굉장히 투자 유망 종목들 있죠. 다시 말해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한온 시스템도 있고, 제가 9월 24일부터 이 매수 들어가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이 투자를 같이 진행하고 싶고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는 내용들 보시면서 제가 의견 드리는 내용 함께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요, 참여 방법 제가 상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